자, 최근에 김현희 씨가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CNN과 인터뷰에서 칼기 폭파범이라고 주장하는, 누명을 벗겨주겠다는데도 굳이 나는 칼기 폭파 범인이라고 주장하신 바로 이분 김현희 씨가 CNN과 인터뷰에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남한을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 형제, 자매, 가족들을 죽인다. 속임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 30년 전 내 임무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막는 것이었다. 사면 소식을 들었을 때 삶을 되찾았다는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생각났다. 거의 죽을 뻔했던 딸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을지. 그러나 난 큰 죄인이었다. 난 죽어 마땅했다. 나는 북한이 벌인 테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진실을 얘기하고 이런 종류의 공격을 막기 위한 최전선에 있다. 이걸 이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정신승리라고 해요. 근데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떤 체제를 반대하는 수단으로서만 쓸 게 아니라 진심으로 본인 자신이 뉘우치는 모습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는 유가족 앞에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진심이라고 한다면. 이거 인터뷰 보도로 보시고 어떠셨어요, 두 분? 격분하죠. 분노합니다, 분노. 그렇잖아요. 자기는 테러범이라고 해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공개 토론하자고 했잖아요. 그 공개 토론장에 나오면 10분 안에 내 북한 사람 아니라는 걸 밝히겠다고. 그러면 날 명예훼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신성국 신부님도 고소하고 다 고소해야죠. 네. 김현희 막강하잖아요, 능력이. CNN 인터뷰하러 왔는데, 경호인은 6명 데리고 왔대요. 예? 경호인은 6명을 데리고 왔다는데, 그 경호비는 누가 써요? 경호원 6명씩 데리고 다니는 정도면, 힘이 완전히 막강하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하고, 나하고, 예? 또는 신부님하고, 자기가 비행기 폭파범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어야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지금 맞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아니라고 해요. 그럼 자기도 근거를 들이대면 자기 맞다는 걸 말해야죠. 두리뭉실하게 내 테러범이 맞다. 자기 임무는 올림픽 방해하는 못하게 하는 거다 하고 말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 칼기 신부님 출판 기념회 예. 하고 같이 30주년 행사. 30주년 행사 그때 김현희 초대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안 나타났죠? 예, 안 났죠. 역사의 증인 김현희 씨 나오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아마 그때 나타나지 않으면 고소고발하겠다 했던데 지금 고소고발 했습니까, 김현 씨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소송 준비를 좀 하고 이제 있어요. 우리 홍강철님에 대해서는 이제 김현 씨에 대한 존재 이야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네. 우리 유성 씨는 김현희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이름을 저는 많이 들었죠. 우선 이제 조사할 때부터 많이 듣던 이름들이고, 솔직히 국정원을 걸쳐서 나온 탈북자들이 대부분이 김현희 씨는 한 번은 들어요. 왜냐면 제 사건에 있어서도 김현희 씨 사례가 부단히 해유하는 방식으로 쓰였던 한방법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공포과 걱정과 그런데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겁을 먹지 말라. 네가 늘상 말하던 그 말이 네가 이제 죄를 저지르고 이런 게 북한에서 저지른 거지 한국에 와서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네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실제로 한국에 와서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김현희 씨처럼 200몇 명이라는 생명을 앗아가고, 비행기 폭발하고 이런 사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하니까 이렇게 다 풀어주고,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진 죄는 이 사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죄니까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이제 선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저 동생 사건에서도 이제 굉장히 김현희 씨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 동생도 김현희 씨를 살리는 제 동생을 몰랐죠. 몰랐지만 한국에 와서 이제 수사관들한테 설명을 다 듣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통해서 많이 듣게 됐어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요, 한 30년 넘게 그 사건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걸로 끝이 나지만 바로 그 영화의 87년에 그렇게 돼서 다시 직선제가 쟁취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돌입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일어난 칼기 폭파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있던 1988년에 올림픽을 못 치르게 하기 위해서
칼기를 폭파했다라는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 김현희는 북한 사람이 아닌데라는 거를 저번에 그 홍강철님 나오셨을 때는 저는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탈북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던 시기에 막 둘러대갖고 거짓말한 그 흔적이 지금 수백 가지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김현희는 북한 출신이 맞다라고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뭐 그러면 뭐 칼기 폭발을 북한이 안 하고 누가 했단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자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했는지를 김현지가 안 한 것 같다고 그게 북한의 행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진실을 찾기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0년 지나도록 김현지 씨는 지금 자기가 본인이 칼기 폭파의 진범이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반대쪽에 칼기 폭발을 한 게 너 아닌 것 같은데? 최소한 너는 북한 출신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일단 보여줄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했던 말이 그때 썼던 책, 그때 나왔던 보도나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면 이 사람 북한 출신 아닌 거죠, 사실은. 자, 일단 노동당 당원증을 제가 지금 내 팔자에 없는 지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노동당 당원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김현희 그 사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조선노동당 당증 이렇게 쓰고 그랬어요. 당증 모형을. 실제 그 조선노동당 당원증은 어떻게 됐냐면 이면에 그 보시게 되면 김일성 그 초상화가 있어요. 가운데 동그랗게. 그다음 그 밑에 당 마크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구호가 있어요. 뭐 혁명사상으로 뭐 철저히 무장하자 이런 구호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 이면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이면하고. 그러네요. 예? 네 번째 면에 바로 이제 사진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완전 네. 다르네요. 그러니까. 본인 사진은 네, 완전히 다르죠. 네 번째 면에 본인 사진을 붙이게 돼 있고 그 밑에 입당 보증인을 적게 돼 있어요. 북한에 당시에는 김현희 때는 사로총이 있었거든요.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보증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 한 명이 입당 보증인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김현희 씨는 여기다 보증인 2명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어디서 그 당규학은 좀 얻어들은 거 있어가지고. 적어도 어느 거는 알아야 되냐면, 적어도 당증 펼치면 두 번째 면에, 요쪽 면에 김일성 초상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네. 당증 책 펼치면 김일성 초상화 있거든요. 나머지 양식은 다 틀릴 수 있다 쳐도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김일성 초상화에 있다는 요 면만은 틀리면 안 돼. 그런데 김현희는 세 번째 갖다 적어놨어요. 이 노동당엔 얼마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북한에서 김현희가 갇힌 이런 공작원들, 해외에 나가는 공작원들한테, 네? 한국은 우리보다 못 산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산다. 뭐 이렇게 구향했다는 거잖아요. 김현희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다 보게 되죠. 제 눈으로. 아, 그렇죠. 그러면 의심하잖아요. 아, 우리에게 말해준 게 모두가 거짓이었구나. 그러면 누구나 동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다 알려줘요. 간부들한테 거진다. 밑에 우리 그 제일 밑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알려 안 줘도 구체적으로 말해주거든요. 다 알려줘요. 그래,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찰을 파견한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국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에 사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 한국에 갔을 때 교통이라든가 이런 건 가르쳐 안 줄까요?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간첩 보내. 아, 그 이분이 지금 뭐 북한에 있다가 한국으로 바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려고 외국들도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상적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서 내려오는 사람이 서울 시내 잘 사는 거 보여주니까 많이 바뀌어?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게. 에이씨. 그리고 그렇게 사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7년 8개월인가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충실해야죠. 이 더러운 미제의 앞잡이들 잘 산다고 한들 나는 지금 꺾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서울 관광 시켜주면 생각이 다 바뀌어? 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리고요 이렇게 엄중한 사건의 폭파범을 며칠 만에 데리고 와서 날마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네, 말이 안 되죠. 국정원에서 도착한 지가 8일 만에 말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7일이 되는 날에 그 이 서울 구경 시켰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볼 부분은 적후로 떠나면서 다진 맹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차님 한번 읽어주세요. 적후로 떠나면서 다진 맹세문. 지금 온 나라가 80년대의 속도로 사회주의 대건설에 들끓고 있고 남조선 혁명이 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적들의 2개의 조선, 조작 책동이 악랄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전투 임무를 받고 적후로 떠나면서 우리는 맹세합니다. 우리는 적구에서 생활하며 행동하는 기간 언제나 당의 신임과 배려를 명심하고 3대 혁명 규율을 잘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지켜 싸우겠습니다. 1987년 11월 12일 김승일, 김옥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일단 알려주세요. 김승일은 그때 죽었던 그 예, 사람이죠. 예, 그렇죠. 같이 칼기를 탔던 사람. 예.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빨리 알려주십시오. 궁금해 이 죽겠어요. 무슨 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김현희 씨가 북한에서 간첩으로 파견했다 하게 되면 그때는 김정일이 북한에서 모든 걸 그 이제 대통령 할 때가 그러니까 김정일이 하던 게 아니라 그때 김일성의 시대거든요. 이게 우리가 북한에서 계속 그 이제 뭔가 이제 세뇌 교육 받을 때 순서가 그렇게 돼요. 위대한 수령 뭐 이래가지고 김일성의 존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고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김일성은 무시하고 김정일한테만 충성을 한다? 싸가지 없죠.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시대 87년이라는 시대에는 김일성의 시대예요. 90년대도 아니고 이게 그 김일성이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때 죽은 거거든요. 예, 그때가 92년 이후에 94년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당시에 뭐 남북 정상회담이 준비됐다고 하다가 김일성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이게 지금 87년이면은 김일성이 뭐랄까요? 눈 펄해서 살았을 그렇죠. 때죠. 김일성이 위주로 모든 나라 정치나 모든 걸 다 돌아가고요. 그리고 특히 공작원이나 대학교 가는 거는 김정일에 대한 역사는 얼마 안 됩니다. 김일성은 뭐 보천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역사 교과서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김일성에 대한 역사나 그 세뇌를 엄청 많이 주입하는 게 북한식 교육이에요. 3번 배워요. 3번.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현존하는 거기에서 배제하고 김정일한테만 충성을 한다? 과연 이 맹세문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상관이 이걸 받아봤을 때 정말 이렇게 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의 1월 15일자에 보면은 김현희가 평양 중신중 1학년 때인 72년 11월 2일 남북 조조리 대표단의 평양 방문 때 한국 측 장기영 대표에게 화환을 증정하는 모습이라는 게 실려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 사람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되는 당시 안기부나 언론들은 이런 자료들을 막 갖다 붙이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아니죠? 아니죠. 누가 다른 사람이 그 북한에서 하셨다 그러더라고. 나서 자기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보면 글쎄 뭐 귀 가지고 했다는데 이것도 근데 그 이미선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슨 무슨 두 번째 게 아니고 뭐 세 번째 거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거 안기부 특보 출신. 이게 당시 이 방문단에 속해했던 분이에요. 속해했던 사람이거든요. 안기부 특보 출신. 이동복이라는 분이 2004년도에 김현희를 만나가지고 그때 자기가 꽃다발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뭐 짜고 쳤대요. 그때 또 뭐. 예? 그러면서 맞장구 치임이 있었다는데 그 당시 이 뭐 북한에 있는 분이 자기가 그때 꽃을 준 사람이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김현희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책에 저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자기 집에 이 사진이 걸려 있다고. 꽃다발을 주던 사진이. 이 안기부,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한테다가 이 사람은 근데 김현희 사건 당시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준 사진이 자기네 집에 걸려 있다 했어요. 근데 북한은 안 주거든요. 이런 사진은. 그게 적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통일을 해서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거는 어쨌든 북한말로 말하면 남조선 계례 정권에 미국이 하수인이 남조선 계례 정권에 복무하고 있는 적이에요. 적이 초상화를 그럼 집에다 탁 걸어놓으라고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김현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확실히 어설프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라는 디테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마 이거 누구 아리 하고 그냥 갔다 온 무슨 사진 같은 거고. 자, 최근에 김현희 씨가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칼기 폭파범이라고 주장하는 누명을 벗겨주겠다는데도 굳이 나는 칼기 폭파 범인이라고 주장하신 바로 이분 김현희 씨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남한을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 형제, 자매, 가족들을 죽인다. 속임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 30년 전 내 임무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막는 것이었다.
사면 소식을 들었을 때 삶을 되찾았다는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생각났다. 거의 죽을 뻔했던 딸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을지. 그러나 난 큰 죄인이었다. 난 죽어 마땅했다. 나는 북한이 벌인 테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진실을 얘기하고 이런 종류의 공격을 막기 위한 최전선에 있다. 이건 이제 우리 한국식 표현. 네가 뭐 늘상 말하던 그 말이 그 말. 네가 뭐 이제 죄를 저지르고 이런 게 북한에서 저지른 거지 한국에 와서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네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실제로 한국에 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말하면 김연희 씨처럼 200몇 명이라는 생명을 앗아가고 비행기 폭발하고 이런 사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하니까 이렇게 다 풀어주고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진 죄는 이 사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죄니까 모든 걸 다 인정하고 그 이제 뭐 선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저 동생 사건에서도 이제 굉장히 김연희 씨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 동생도 김연희 씨를 살리는 제 동생을 몰랐죠. 오늘 하면 정신승리라고 해요. 근데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떤 체제를 반대하는 수단으로서만 쓸 게 아니라 진심으로 본인 자신이 뉘우치는 모습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는 유가족 앞에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진심이라고 한다면. 이거 인터뷰 보도를 보시고 어떠셨어요, 두 분? 격분하죠. 분노합니다, 분노. 그렇잖아요. 자기는 테러범이라고 해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공개 토론하자고 했잖아요. 그 공개 토론장에 나오면 10분 안에 내 북한 사람 아니라는 걸 밝히겠다고. 그러면 날 명예훼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뭐 신성국 신부님도 뭐 고소하고 다 고소해야죠. 네. 김연희 막강하잖아요, 능력이. CNN 인터뷰하러 왔는데 뭐 경호인은 6명 데리고 왔대요. 예? 경호인은 6명을 데리고 왔다는데 그 경호비는 누가 써요? 그 경호원 6명씩 데리고 다니는 정도면 힘이 완전히 막강하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하고 나하고 예? 또는 신부님하고 자기가 비행기 폭파범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어야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지금 맞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아니라고 해요. 그럼 자기도 근거를 들이대면 자기 맞다는 걸 말해야죠. 두리뭉실하게 내가 테러범이 맞다. 자기 임무는 뭐 올림픽 방해하는 뭐 못하게 하는 거다 하고 말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 칼기 신부님 출판 기념회 예. 하고 같이 30주년 행사. 30주년 행사 그때 김연희 초대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안 나타났죠? 예, 안 났죠. 역사의 증인 김연희 씨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아마 그때 나타나지 않으면 고소고발하겠다 했던데 지금 고소고발 했습니까, 김현 씨는?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소송 준비를 좀 하고 이제 있어요. 우리 홍강철님에 대해서는 이제 김현 씨에 대한 존재 이야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네. 우리 유성 씨는 김현희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이름을 저는 많이 들었죠. 그 우선 이제 조사할 때부터 많이 듣던 이름들이고 솔직히 뭐 국정원을 걸쳐서 나온 탈북자들이 대부분이 김연희 씨는 한 번은 들어요. 왜냐면 제 사건에 있어서도 김연희 씨 사례가 부단히 해유하는 방식으로 쓰였던 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공포과 걱정과 그런데 그 이제 그러니까 그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겁을 먹지 말라. 네가